안녕하세요.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혹시 여러분도 해당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 잘 보시고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된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보완하시면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그 약함을 보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혹여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기를 잘 당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주변에 꼭 있습니다. 정말 낙천적이고요.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요. 정말 이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순수하고. 자, 순수하고 정말 착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그분을 좋게 대해주고 그 착함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분명히 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자가 꼭 생깁니다. 남의 착함을 이용하는 자가 꼭 생겨요. 그 이용하는 자는 거기서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도 빼내갈 수 있겠다 싶으면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6명 중 1명은 6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네. 그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내 이익으로 만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주변에. 그 심리학자 요새 왜 어쩌다 어른 뭐 이런 데 보면 심리학자들 나와서 이게 얘기하시잖아요. 심리학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6명 중에 1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6명 중에 1명은 소시오패스고 참 세상에 많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쭉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제 주변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사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 옆에 계시면 지켜주십시오. 그분의 착함을. 그리고 혹시 본인이 진짜 법 없이도 사는 낙천적이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좀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눈초리로 바라보십시오. 한번 당하고 나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좋은 분들이 안 좋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여요. 가끔. 그래서 그런 적이 있고 왜 그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 있죠. 그 제임스 스타뎀인가? 맞나? 이름이? 하여튼 그 왜 트랜스포터랑 왜 그 요새 비키퍼로 유명해진 사람. 그전에 무슨 분노의 질주가 거기서도 나왔고요. 유명한 빡빡이 아저씨 있잖아요. 근육맨 빡빡이 아저씨. 그 아저씨가 제이슨 스타뎀인가? 하여튼 뭐 그분인데 스타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양봉업자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비키퍼에 보면은 그 자기를 돌봐주셨던 그 할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예, 보이스 피싱이 이 할머니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 할머니는 자살을 했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비키퍼였던 그 주인공이 가서 보이스피싱 그 집단들을 아예 아작을 내버리죠. 진짜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착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의심의 눈초를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은 다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있긴 있겠네요. 욕심 없는 분. 모든 거를 비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정말, 자신의 해탈의 경지와 막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그런 분들. 뭐라 그러죠? 무소유 이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하다못해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심이라도 생겨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탐욕이 많아요. 게다가 이성적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 한 방에 인생을 바꾼다라고 뭐 이렇게 막 한 달에 뭐 몇천 번다 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얼마 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요새 유튜브들 되게 많잖아요, 광고들. 예, 그 광고들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 저게 가능한가? 안 될 건데?'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당하고 나서 아 진짜 막 뒤에서 욕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예 정말 그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일까? 그것이 진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준비해 놨어요. 이것이 진짜 돈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무슨 강의까지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저거 저래 가지고 안 될 건데. 허점이 있는데. 저거 누구나 다 되지 않는데. 저거 저렇게 하려면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성격이 저런다고?' 예 딱 봐도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월 얼마씩 번다는 그 내용에 그냥 혹해 가지고 예 그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벌까? 저 사람은 저렇게 벌었으면 누군가가 돈을 냈다는 소린데 그 돈 낸 사람들은 얼마의 수익이 있길래 저걸 줬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업계에 많을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을 줬으면 더 많은 돈이 돌고 융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의 지갑에서 나왔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지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쓱 하고 믿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분들. 그래서 욕심은 많은데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무소유를 하시는 분들은 사기당하지를 않습니다. 소유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은 그냥 사기의 걱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많은데 이성적이지 못한 경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면서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물론 걔 중에는 이제 자뻑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환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직업도 좋으시고 굉장히 석학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똑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게 이제 그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시고 정말 석학이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설마 저런 사람이 사기를?'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믿잖아요. 자신을 확신하잖아요. 믿는다기보다는 확신이죠, 확신. 자기 확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저런 사기 안 당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와 저거 야 저거를 당한단 말이야?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 동영상에 이런 거 보면 '야 저거를 당한다고? 야 저거 의심도 안 해 봤냐?' 막 이러는데 진짜 당해요. 순식간에 당해요, 당하려면. 사기꾼은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더 추켜 세워 주면서 "맞아요. 당신은 특별하고 똑똑하시니까 이거 잘하시잖아요." 이러면 거기에 확 넘어가는 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설마 저 사람이? 설마 저런 분이?' 이런 분들이 가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없이도 사는 낙천적이고 착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똑똑하면서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기에 당하기 굉장히 좋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성격을 혹시라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보완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분들은 정말 사기 한번 크게 당하면 진짜 인생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네,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네,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뭐 저도 이런 사기 당해서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는 얘기들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